초중학교 박종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입김 때문에 안경이 잘 안 보이니까 마스크를 벗고 되겠습니까? 네. 원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잘못되어 있는 질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공직에 있지만 오늘 저는 충북교육을 바라는 발전을 바라는 아주 애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흔쾌히 허락을 해서 지난 일주일 거의 열흘 동안 이 자치조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지금 18대 19대 국회에서 학생의 학부모의 교사회를 초등교육법에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목과 갈등만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다시 재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 자치조례와 관련해서 공문을 받아보니 이 자치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2020년 전교조 충북지교와의 단체협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제정권은 여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조례 다음에서 조례를 딱 치면 판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를 제정할 것 안 할 것 제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거냐? 지자체에서 할 수 없을 때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학원위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학원위 59조인가요? 그 시행령의 59조 4항인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절차적으로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권한도 없는 권한 밖의 행사를 전교조 충북지부하고 사인해줬다고 했습니다. 박수는 다음에 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도교육감님하고 제가 만나서 말씀도 드렸는데 당시에 전교조는 법외노조였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외노조 이중한 전교조 선생님들도 교육법 동반자이기 때문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원노조법에 보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었을 경우는 학부모 여론수렴이나 또는 국민 여론수렴이나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해당 부서에서 이 절차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적으로도 행정적인 절차라고도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에 자치조례에 지금 관계되어 있는 단체가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교직원이죠. 학생이 18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뭐 20만 명 잡으면 학부모까지는 40만 명이고 그 다음에 교원들이 15,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15,000명. 그 다음에 행정직 직원들이 한 8, 9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교원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걸 제정합니까? 이게 주체가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노력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이런 공청회가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뭐 내부는 찬성하고 저는 반대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똑바로 알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분명히 조례 제정권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한 발의를 하면 도의회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 법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법령을 위반해서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조례와 관련돼서 2013년 3월 달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를 했는데 찬성하는 측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이거를 제정해달라고 법원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이것을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수업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첫째, 학교인권 조례와 관련돼서 학칙을 개정할 때는 이거는 학교장 고유 권한이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초등정교법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상위법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지정할 만큼 특별한 예외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조례로 지정할 만큼의 특별한 예외가 된다면 이것도 학생인권 조례도 조례로 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인권 조례를 봤더니 거의 80% 90%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휴식권이 있어요. 애들이 자면 그냥 내비둬라 이런 얘기예요. 네. 휴식권으로 돼 있어요. 거기. 뭐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 그거를 선생님이 깨우면은 왜 깨우느냐고, 또 아동복지법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 또 여학생이면 남선생이 손대면 성추행이라고 되고, 지금 현장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이 나오신데 맞죠? 저 말씀? 네. 현장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노인인구는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이고 민법은 19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정립이 안 되니까 학교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학교장애들은 무한한 책임을 주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권한은 수평적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이걸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임 교육감님이 전교조와 협약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정책적 협약이라고 하는 협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 협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쁜, 그러니까 더 좀 과격한 사람들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말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저한테 제가 이제 단체 일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모든 공직자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개 공직자의 하나일 뿐입니다.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품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몇 편 나누시지 말고요. 제가 자장으로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30초. 아니, 제가 사실은,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뭐예요? 네. 아이고, 하여튼 조용히 하시고요. 이따가. 지금 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뭐예요? 네. 아이고, 하여튼 조용히 하시고요. 이따가 얘기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교육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해 해서 이렇게 영역별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종교육법에 보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